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시장 약세 출발이 됐는데요. 상승으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세린 메이 격언 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를 거다라고 보세요? 네, 셀메요. 세린 메이? 셀베. 예. 예, 저희 짧게 합니다. 길게 봐야 예. 안 좋은 얘기죠. 5월 달이면 팔아라. 예. 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팔 것도 없다. 이제 올라간 다음- 게 없다. 이만큼 물렸다가 좀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팔아 놓으라고요? 예,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장이 막 힘 좀 붙어가는데 네. 힘 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오늘 시장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합니다. 오늘 솔직히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딱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오늘 생각보다 잘 버텼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했었을 때 나왔던 지수대가 약 한 2,540선 여기를 안 깨죠.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안 깨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네. 최근 들어서 약간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지지하던 쪽입니다. 오늘 월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자꾸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계속 지지했었던 때는 이탈 안 하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크고 거기서 다시 끌어올리겠다 하는 얘기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 아니 그럼 이게 과거에 갑자기 그 계엄령 발동했었을 때 그때만큼 큰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 어차피 대선은 정해져 있고 대선사에서 어차피 이제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약간 혼란이 있을 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랬었으면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엄청 매도가 나왔겠죠. 그리고 또 선물도 매도가 강화됐을 텐데 네. 전혀 이런 게 안 보였다는 얘기는 그들조차도 그건 그거고 이제 시장은 갈 길을 가겠다는 쪽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거기에 물론 뉴스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이것도 뭐 어떤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도 난리네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누구 관련주 급락, 또 예전 그 총리 관련주 급등. 예, 그러면서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다 보니까 여기서 매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락과 급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건 패스하고 시장 흐름을 봐서 시장에 맞는 종목적으로 계속 또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너무 우려하지 말되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가는 쪽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들리는데 네. 자, 대표님과 실적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욕부터 볼 텐데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실적이 나왔는데 엇갈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고요. 네. 잘 봤는데 일단 실적 관련된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나왔다고 평가되는 것 중에서 메타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예, 두 개 회사 둘 다 M으로 시작하네요. 그러네요. 예, 저도 민수 M으로 시작하고요. 3M. 3M 사요? 예, 그런 쪽에서 이렇게 M자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일단 메타부터 실적 동향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요즘 보게 되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중기 저항대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던 중기 저항대를 지난번에는 못 뚫다가 네. 이번에 뚫을 뻔하다가 못 뚫었고 이번에는 의아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되면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면 저항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돌파를 시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바뀔 수는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런 쪽에서 바라보되 메타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메타 실적 동향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거 제일 걱정했거든요. 메타는 뭘 가지고 돈을 버느냐? 광고죠. 네. 예, 들어가는 광고. 뭐 페이스북은 옛날 거고 지금 인스타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게 그 광고 단가와 그리고 광고가 받는 수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기업들이 경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광고 안 해. 이런 쪽으로 바라볼 텐데 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광고 단가도 올라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정도는 아니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 괜찮고 거기다가 투자하겠다는 금액 KPX 투자 더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그런 얘기 나오면서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 올라가는 건 오랜만에 봐요. 네, 그런 쪽으로 보다가 일단은 약간 무거워졌는데 결론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네. 예, 그리고 특히 이게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단순한 클라우딩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AI와 접목시켜서
복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면 투자가 좀 주는 거 아니야 싶었더니 네.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하반기엔 더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뭐 애플이나 그리고 또 퀄컴 실적 좀 약간 부진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아마존닷컴도 약간 고민스러운 실적 정도로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가는 시간외로 좀 밀리긴 하는데 네. 내용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솔직히 관세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약간 이제 자국 챙기면서 아이폰 좀 덜 사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예. 물론 현상이 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수익 방어력은 높았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보기에는 그래도 실적 나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면서 또 보게 되면 조금 괜찮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마존만 뚝 떼어놓고 봤을 때는 뭐 클라우드 쪽으로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 전력기기 쪽을 지금은 일단은 팔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오히려 오늘 같은 장에서 기회라고도 보세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잘 나갔었던 거 대비해서는 오늘 좀 쉬고 있어요. 일단은 수익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 나중에 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아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좀 억울하게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오늘 또 분위기 좋아요, 대표님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억울하게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올랐다 그래서 저점 대비 올랐다 그래서 팔면은 나중에 또 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 보통 보게 되면은 지금 처음 출발이 어디서 했습니까? 2022년도부터 출발했었죠. 네. 그때부터 출발해서 지금 약 한 3년 동안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피로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주가에 작용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나 매출이나 이런 동향 봤었을 때 그 발음 안 되는 걸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아니요. 네.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배우십니다. 지금 제가 비염약을 먹다 보니까 약간 혀가 좀 풀렸습니다 지금. 네. 눈도 풀렸. 예, 그런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이상이 없어요. 네. 시장 분위기 따라서 AI가 어쩌다 그러면 갖다 빠지고 거기다가 또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수주 잔고가 실적 발표할 때 네. 북미 쪽에서 조금 줄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빠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가는 거는 이상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내용들 쪽에서 관련돼서 무슨 아마존 클라우드 네. 쪽에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이쪽 쪽이 약간 생각보다 좀 주춤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아마 지금 이게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얘기하는 게 뉘앙스가 그래요. 만약에 충분하게 우리가 AI 쪽에서 KPX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기회가 좀 덜 주어져서 그랬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 보다 보니까 얘네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있구나 라는 쪽에서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걸 얘기해서 이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거와 구글 걸 쓰겠다라는 네. 쪽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라는 그 키워드 달고 작년부터 달려줬었던 전력기 기준은 여전히 펀더멘탈 견고하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에 뭐 엔비디아, 아마존 쪽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또 확인을 시켜준 바 있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네. 자리 굉장히 좋게 보셨잖아요. 네. 그럼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도 있다고 보세요?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도 있고 뭐 그냥 대표적인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따라가서 사는 것도 괜찮다, 뭐 나쁘지 않다라는 사면은 측면으로 단기적으로 물릴 수는 있습니다. 네. 물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축받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한 33만 원대 요 자리만 잘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렉트릭 기준입니다. 네. 이 정도만 안착해서 거래만 조금 좀 턴해주고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35만 원대 다음 저항 때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 때문에 좀 억울하게 빠진 거지 돌아가는 과정들 한번 좀 네. 노려보자라는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 네. 현대 일렉트릭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반도체주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 메모리 빙산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또 내놓기도 했었고 간밤 젠슨 황 CEO가 화웨이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네. 지금 진짜 반도체 PC, 뭐 디램 가격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반도체주는 호재와 악재, 뭐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센 종목이 아닙니다.
네. 주도주는 아니죠. 주도주는 아니고 거기서 지금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아까 보여주는 것처럼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마 좀 더 확신 있는 얘기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세 품목에 적용되지 않고 지금 품목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관세가 적용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올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떻게 그걸 또 트럼프 행정부가 요리해서 어떤 타국과 또 미국의 관계를 또 정립할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는 아직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4월달 고정거래 가격,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 한 20%가 올라오면서 와 반도체 가격이 또 올랐어라고 기분 좋아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나 현물 가격 스팟들이 쭉 올라왔다. 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 무슨 얘기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격들 올라오는 거는 일단 가격이 올라오는데 충분히 이 중량이 그러니까 즉 수량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T와 Q가 같이 움직이면서 좋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데 수량은 아주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약간 선구매 관세 때문에 먼저 주문이 들어오는 네. 선구매가 먼저 있을 정도만 반영되는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 수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지금 그러면 반도체 가격들 올랐는데 왜 삼성전자 안 올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아직 괴리감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7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상호관세 관련된 쪽들은 7월달까지 유예, 네. 그다음에 부과를 국가별로 좀 다르게 하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아마 이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안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선주매 때문에 지금은 선구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기대감을 막 키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반도체 쪽들은 약간 좀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거 말고 차라리 어느 정도 확인된 건 그거 같습니다. 네.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 AI 인프라 결국에 또 데이터 센터 그렇죠, 전력기기 그렇죠. 쪽으로 시각이 모이네요. 또 전력기기네요. 돌아가면. 그러네요. 네. 그쪽 종목 사야겠네요. 네.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AI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4월 달에도 실적 잘 나가는 게 투산이죠. 네. CCL 관련된 쪽에서 상당폭 이제 첫 어떤 반영이 그러니까 공급하는 흐름들이 반영됐다는 쪽에서 봤을 때 두산의 실적 그러니까 수출 동향 상당히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파미셀 이쪽도 같이 재료 들어가죠. 이런 네. 회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같이 동반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게다가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오늘 너무 좋죠. 좀 억울했지 않습니까 이건요? 근데 그렇죠. 유상증자. 그렇죠. 이슈, 증자 이게. 때문에 좀 밀리겠네라고 해서 봤다가 지금 오늘 뭔 소리? 그래도 우리 본업은 잘 돌아가는데라고 하다 네. 보니까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약간 반도체에 좀 집중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AI 쪽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걸 좀 확대해서 좀 약간 비껴나가서 그쪽 네.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역시나 반도체 하시려면은 닉스입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닉스가 그나마 이익 방어력은 높다라고 보여주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주신 거네요. 반도체 안에서요. 그리고 파미셀과 이스페타시스 두 종목 챙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도 있었습니다. 두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도 파미셀도 이스페타시스도 현재 한 9% 이상의 시세가 나와주는 자리고 이스페타시스 11% 급등 가져가고 있는데 이 세 종목까지 챙겨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전주 대표님 네.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세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론이지만 이거 멀리 봤을 때 또 기회의 자리가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냥 단기적으로는 네. 항상 K증신 그렇습니다. 수주 받아서 어차피 이제 원전 이거 짓게 되면 한 20년 걸리는 건데 네. 그 수주 확정이라고 저희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동안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확정된 뉴스 가지고 와 지금부터 한번 쫙 하고 더 가는 게 아니라 네. 항상 K증신은 좋은 호재 나왔는가 그것도 확 바뀌어주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 당연히 밀리는데 이거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아마 기회로 삼으려면 조금 며칠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제가 27,000원대 밑으로 들어온 정도까지는 한번 봐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요? 두 앱일 예. 딱 고기 찍고 돌아서네요. 이러면 좀 섭섭하죠. 줄 거 안 주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쯤에서 약간 다음 지지권
한 26,500원대 이 정도쯤 가격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 1차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흔들려서 혹시나 이 중요한 선까지 안쪽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2차 이런 식으로 보면서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보니까 시장에서는 같은 원전 쪽과 연결되는데 약간 좀 전력기기랑 연결되는 쪽들 결국에는 이 원전도 네. 또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로 연결되잖아요. 전력도 만들어 놓으면은 네. 다 뭐가 필요합니까? 송배전, 배전반 이런 거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연결이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게 네.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건 또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당장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원전 쪽에서는 이 회사 빼놓고 얘기를 지금 못하는 분위기겠죠. 네. 네, 팀 코리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밀리면 사자. 밀리면 쪽으로 사자.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대장이긴 하나 상승 그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BHI 못 따라가거든요. BHI는 예 그냥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 매매했었을 때 가장 성과를 잘 보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이 종목 보게 되면 이때 되게 특이한 현상이 나온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 각도를 강하게 올라갔었을 때 이 이틀 네.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외국인들이 묻지마 매수 네. 갑자기 외국인들이 빠바박 매수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네. 120만 주를 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야 그러면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린 모습들이죠. 그러면은 그때 나왔던 가격대 아마 27,000원대 밑에서 그리고 26,000원대 이 정도 라인들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저희는 외국인들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지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는 내려와라, 나 사줄게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S&T 에너지, BHI는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축복으로 여기는 게 LNG 밸류체인 쪽에서 이 정도 성과 낼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BHI 최근에 나오는 수주잔고 보세요. 예, 거의 뭐 작년 수주의 거의 절반을 육박할 정도로 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에서 LNG 관련된 쪽으로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LNG 관련해서도요. 네. 자, 그러면 원전주 중소형 원전도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뭐 G2 파워, 우진 엔텍 같은 종목들이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쪽들은요. 그쪽은, 예, 네. 지금 뭐 우진하고 우진 엔텍 그또 G2 파워. 예, 계열사죠. 근데 이쪽들은 생각보다 좀 돌리는 모습들이 약하네요. 네. 그나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보성 파워텍이 그나마 조금 좀 낮고 아직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 보니까 좀 낮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일단은 좀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큰 것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한전산업 이런 한전산업. 것들,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뭐 이런 출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대응하는 거는 이런 쪽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배당까지 생각하자 그러면 한전 KPS가 더 나을 것이다. 안정적이죠. 약간 올라가는 속도들이 그런 걸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점검 받아봤습니다. 이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 챙겨볼 시간인데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전력기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전력 특집이에요, 우리. 네, 그런가요? 예, 그러면 민수전력, 예, 한국전력, 민수전력? 예, 한국전력 없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산일전기. 산일전기. 예, 예, 이게 최근에 전선주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전선주 분위기 좋았는데 그럼 바꿀까요? 일진전기로 바꿀까요? 아니요, 산일전기 산일전기. 가보겠습니다. 네. 예. 이 회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 특수 변압기 쪽 그리고 북미 쪽에서 강점이 있는 변압기 쪽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실적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좀 뚱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그런 쪽에서 375억 나왔는데 네. 예상치보다는 7%더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빠졌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 빠졌냐면은 이 회사가 상장한 다음에 갖고 있었던 지분 갖고 있던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으면 다시 싸졌으면 또 사는 게 들어오겠죠. 그런 과정들이 좀 이어온다라는 쪽에서 아마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 약간 59,000원대가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돌려놓고 그 다음에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약간 좀 저항이 들어오는 자리다 보니까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흔들렸을 때는 그래서 지금 한 56,000원대 사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접근이 되겠다라는 쪽에서 눌렸다가 다시 뚝 하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보시자라는 쪽으로 보면서 내가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분기에도 수주잔고가 한 630억 늘어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총 수주잔고 4,400억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부터 북미 쪽은 계속 들어오는 쪽이다 보니까 특히 이 회사는 같이 보려고 하게 되면 지베르노바 네 이거
저 12시 때 보시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앵커분하고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네, 거기서 얘기는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연결돼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쪽에 수주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계속 북미 쪽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산일전기 받았는데 그럼 목표가 대표님 어디로 보세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대가 83,500원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가졌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한 7만 원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약간 아이고 숨차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고 저항대가 좀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일단 1차로 목표가로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48,000원대. 여기 안 빠지려고 무지 버텼던 때입니다. 이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보시면서 네. 대간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8,000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S&T에너지 앞서 네. 언급해 주셨잖아요. 우리 네. 4월 11일로 받았습니다. 이때 목표가 4만 원 주셨는데 우리 수익은 17%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딱 50원 모자랐어요. 목표가까지. 좀 39,000, 950원? 450원 모자랐네. 450원. 그러네요. 제가 드리고 싶네요. 아, 주세요. 이따가 그 받겠습니다. 500원 드리면 이제 50원 거실로 좀 뭐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중간에서 막 출렁임들은 되게 큽니다. 근데 그 출렁임을 비중 확대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1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다 아는 정도야라고 보는데 아는 정도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큰 폭의 성장입니까? 하반기도 상저하고가 될 것 같다. 네. 한쪽에서 여전히 추세 흐름들은 이상 없다라고 보고 흔들릴 때 잘 모아가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잘 사는 사자. 모아가자. 라이온.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목표가 4만 원이었는데 네. 올려야죠. 목표가 올려주세요.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네.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만 원에서 목표가 5만 원으로 S&T 에너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